천명 투입입니다. 경찰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앞서 1차 조사 때는 한 100여 명 정도로만 나와 있었거든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인원이. 그러나 이번에는 경찰만 한 1000명 정도를 지금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중에 몇 대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해서 저항하는데 잡아가지고 수갑 채워서 가면은 국격 떨어지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항을 하거나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가 수갑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크게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관적 경호 인력을 추가 배치하라고 직접적 지시는 있었지 않았고요. 경호처장으로부터 우리 100이라고 202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게 적법하지 않은 업무에 그 부대를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거절한 사실이 있고요. 기본 업무 외에 동원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은 거고요. 자, 오늘요 경찰이 주요 지휘부를 소집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오후에. 그 왜 소집했을까요? 뭔가 이 체포영장 집행 2차 집행을 앞두고 뭔가 이른바 작전을 논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국수본입니다.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 소집. 경찰의 광역수사단은 굉장히 강력한 수사 조직이거든요. 집행력을 갖고 있는 수사 조직입니다. 근데 이 책임자들을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냐 이렇게 설명돼 있죠.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이 대상이다. 아마도 2차 집행에 대한 논의 그리고 법적인 문제점 이런 거를 아마 논의 따져본 것 같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어요.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일단 연상이 되죠. 굉장한 경찰력을 갖고 있는 조직의 수장들이에요. 여길 소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지금 경찰 특수단이 공문을 보냈대요. 수도권에 아주 큰 4개 경찰청에. 경찰청 산하에 있는 경찰청들이 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서울, 그다음에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인천 경찰청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 경찰청들이 조직들을 갖고 있잖아요. 안보수사대, 형사기소대, 반부패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어떻게 보면 경찰 내 핵심적인 조직들을 대상으로 체포영장 집행 시 투입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찰청 내 이 조직의 인원을 따져보면 1000명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찰이 1000명 이상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데 서정민 변호사, 네. 이거는 이 정도로 경찰이 이번엔 기필코 체포영장 집행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나타내는 걸까요? 네, 충분히 그런 의지가 표현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전에 경찰, 그러니까 1차 집행 때 경찰이라든가 혹은 공수처 포함을 해서 120명 정도 이렇게 1차 때는 그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 나갔을 때도 사실 실제로 집행이 정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투입됐을 때 충분히 많은 인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수준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8배가 넘어가는 1000명에 가까운 그런 인원이 또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정말 이번 2차 집행은 더 이상 3차 집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한 번에 끝내겠다 이런 의지가 다분히 보이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0명을 투입을 한다. 어떤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0명씩이나 경찰력이 동원이 되는. 물론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닙니다만 곳곳에서 보이는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은 이런 징후들이 계속 보인다는 거죠. 혹시 이게 경호처에 대한 소영주 수사님, 네. 경호처에 대한 혹시 이 뭔가 신호 또는 압박 이런 걸 계속 보내는 걸까?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경호처라는 조직 자체가 나름대로 경호의 훈련이 잘 된 이런 인력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인에 대한 체포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에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조직범죄를 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별이었어요. 다 3개, 4개. 아주 뭐 고위 장성급들이 그렇죠. 장성들이었어요. 장성들이 예. 무슨 그분들은 격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다 조사받고 긴급 체포되고 예. 구속되고 그리고 기소돼서 지금 뭐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두머리 그 대통령만 지금 경호관들을 내세워서 체포 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범죄 피해자를 처음 경찰은 겪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불상사 경호관들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실탄 발포라든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때는 수적으로 제압을 하지 않는 이상 같은 수로 가서는 그러면 그 물리력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숫자로 결국에는 경호관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경호관들을 제압하기 위한 어떤 포석도 깔려 있고요. 또 압박을 통해서 지금 경호처 내부의 여러 가지 동요. 왜 내가 이 불법적인 상황에 있어서 판단이 되지 않는데 내 인생을 걸고 해야 되지? 예. 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예. 그런 부분까지 같이 압박을 가해가면서 이것도 뭐 전략이라고 봅니다. 체포에. 네.